안녕하세요. 12월 5일 HLB 베트남에서의 전날 낭보가 들려오자마자 다시 중국발 헝다그룹의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는 갑론을박 여러가지 의향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폭락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8년 리먼 브로더스의 모기지 사태의 부동산 기업,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겪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리먼 브로더스와 현재의 중국의 헝다그룹의 3,075억 원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그래서 비교를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전문가의 말도 한번 들어도 보고 하면서 이번 주의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나노코박스 백신의 허가 검토가 이번 주에 열릴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잠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면 나노코박스 백신 허가 검토 회의를 준비를 한다. 어제 올라온 기사이죠. 12월 4일 오전에 올라온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허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약 일주일 안에 열린다. 즉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고,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 받는 백신 중 가장 빠른 국내 코비드19의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투여한 약 1만 4천 명에 대해 3상 임상을 마쳤고 3비상을 진행하고 국가생명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에 3상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상의 걸림들로 인해 이 백신은 초기 목표대로 2개의 기본 주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되지 못하고 발표가 현재 늦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어쨌든 이번 주에 백신 허가 검토 회의를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편 3일 심야에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헝다그룹은 올빼미 기습 공시를 내면서 3,075억 원에 해당하는 디폴트 채무불이행의 위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에 역시나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중국 당국은 경착륙의 대비를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헝다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업 파산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텐센트의 서방 전문가가 이렇게 전문가는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미노의 디폴트 채무불이행의 시스템이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 대형의 부도 사태에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현재 중국 헝다의 2조 위안, 우리나라의 대략 340조 원의 재무에 디폴트가 발생하라면 2008년 같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중국 포털 텐센트 재경은 포브스를 인용해서 헝다의 사태는 리먼 브로더스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텐센트 재경은 미국 투자자문기구 LPL 파이낸시아의 라이언 더트릭 수석 전략가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헝다의 디폴트가 도미노 부도와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헝다 사태가 2008년에 금융위기 발생 시 미국 리먼 브로더스 파산과는 유사한 상황이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네요. 헝다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모두 1,300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된 인원만 약 20만 명에 이르며 매년 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헝다 부동산이 2020년 지난해 발표한 매출은 총 7천 위안에 달하고, 그러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킨 결과 부채가 현재 2조 위안, 우린 돈으로 34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헝다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미국 등 세계 자본시장이 큰 압력에 처할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더트릭 서방전략가는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엄중하다는 점에 수긍은 하지만 미국 리먼 브로더스 파산과 같은 2008년식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트리 전문가는 투자은행과 달리 헝다의 상당 부분 부채는 주권 펀드 그리고 주식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은행 등의 기관과 관련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트릭 수석 전략가는 무엇보다 만약 여차하는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대형 디폴트를 막을 수 있고 회사도 여타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텐센트 재경은 또 자산관리 전문기업 더 반센그룹 전문가를 인용해서 헝다 사태는 중국이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파산과는 다른 형태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 전문가는 2008년 미국은 리먼 브로더스를 인위적으로 구체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헝다 사태가 가져올 중국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 파장을 줄이기 위해 손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부도를 내서 주인을 바꾸고 자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부채 규모를 줄이게 한 뒤 남은 부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이 리먼 브로더스 파산을 방치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중국 헝다 사태에 대한 대응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 개발상들의 은행 대출은 매각 가능한 파생 상품 등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채 조정도 엄격한 협의와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먼 브로더스 파산에 의해 촉발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다르다라고 중국 그리고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니다, 통제 가능할 수 있다, 연쇄적인 부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방 금융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장세는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도 도래하는 상황에 베트남에서의 이번 주 내에 긴급 승인의 허가에 대한 이런 회의를 열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상황,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헝다그룹의 부도 사태, 디폴트 상황에 이렇게 긴급 공시를 통해서 나와서 이번 주에 움직임이 또다시 조금 오리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관망을 위주로 하는 보수적인 이러한 견지를 하는데, 이번 주 내일 당장의 그러한 모습이 현재 38,000원에 HLB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헝다그룹의 또 다른 변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시 그 선물 거래소나 이러한 움직임을 제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183원, 6원 정도가 오르는 상황이었고, 선물은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사실은 보합
적인 그런 관점으로 12월 장세 전체 특히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 그래서 장중에 21선을 돌파해 줄지 내려줄지는 내일 또다시 봐야 되겠고 여전히 시장은 조금 더 흐름이 상방향으로 움직일 듯 하더니 헝다로서의 이렇게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정리될 것 같고요. 한 9시 30분이라든지 10시 이전에 프로그램 매매를 좀 위시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번 주의 장세 월요일과 화요일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호소식이 개별 장세 현재는 주가의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의 이렇게 연착륙을 시사한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월요일 하루 정도는 아마 시장의 변동성은 헝다그룹 디폴트 상황으로 인해서 월요일 하루 정도만 움직임 그러면 화요일 하루 정도의 반발 강세로 이어질지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이번 주이지만 언제 나와서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호소식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의 변동성 상당히 복잡해지죠. 저는 조금은 보수적이지만 긍정적으로 51% 정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다만 월요일 하루 정도만은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고요. 이래저래 여러가지 생각을 갈등이 많게 하네요. 그러나 이번 주 정도는 저는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일주일 안에 긴급 승인에 대한 회의를 좀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저는 헝다의 디폴트 3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는데 내일을 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도세로 하게 된다라면 어느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라면 저는 여전히 36,000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6,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차 매수 시점은 되지 않겠느냐. 2차와 3차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만약에 투매로 이어지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요 전저점 35,800원, 900원, 36,000원 선 요 선에서 밑에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진입을 하는 것이 또 1차적으로 단기 매매로 또는 36,000원 이하에서는 장기 매매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헝다그룹 사태 디폴트 상황으로 해서 윗방향과 아랫방향 모든 포지션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두면서 적절한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일 현재 이제 오후가 잠시가 될 텐데 여전히 여유롭고 따뜻한 그리고 건강하게 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